시마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죄책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죄책감 많이 느끼시나요? 아마 살면서 죄책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적당한 죄책감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근데 너무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뭐 별것도 아닌 일에도 심하게 자신을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탓인 것 같고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심한 죄책감이 올라와서 괴로워하고, 이렇게 되면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삶이 정말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책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이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청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죄책감이란 우리가 법이나 규칙에 어긋나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마음이죠. 혹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서 일이 어그러졌을 때 올라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죄책감이라는 건 상대적인 마음이죠. 내가 어떤 같은 행동을 해도 어디에서는 이게 잘못된 행동일 수 있지만 또 어디에서는 잘못되지 않은 행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는 법에 저촉이 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문화권에 가면 전혀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은 행동이 있을 수도 있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동 또한 정말 엄청난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쟁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면 그 나라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 느끼는 게 정말 다른 거죠. 근데 이 죄책감이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당하게 느껴준다면 나를 성장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정말 수치를 느껴주고 죄책감을 느껴줘야 다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일이 어그러졌을 때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행동하고 실수를 하니까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구나, 다음번에는 더 조심하고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어떻게 보면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마음이죠. 만약에 내가 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에 따른 행동을 했을 때,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이 행동을, 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별것도 아닌 실수에도 자기를 정말 과도하게 막 질책을 하면서 심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지속적으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탓하고 막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어 가면서 고통스러워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내 탓인 것 같고 내 문제인 것 같고 내 잘못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전에 보면 상담할 때 어떤 분들은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던 거, 자식 문제라던가 남편 문제라던가
뭐 시댁이나 부모님에 대해서도 꼭 내 탓인 것 같은, 내 문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자기를 자책하진 자책을 하면서 죄인이 돼버리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죄책감을 제대로 느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책감이라는 건 내가 어떤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마음이고, 내가 다시는 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느끼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마음이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나를 탓하고 나를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공격성의 마음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네 문제야, 네가 잘못했어, 너 왜 이거밖에 못하니, 너 왜 이러니 라고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비난한다면 엄청난 나를 수치 주는 마음이고 공격성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은 죄책감이 아니라 그냥 나를 수치 주는 마음인 거죠. 나를 완전히 쓸모없는, 혹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인의 마음이죠. 이 마음은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에 따른 마음인 거죠. 이걸 죄책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건 수치를 아는 마음이에요. 내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네? 라고 느끼면서, 수치를 알면서 느끼는 마음이 죄책감이고, 내가 계속해서 나를 탓하면서 너는 정말 잘못했고 왜 이거밖에 못하고 라고 하면서 나를 막 계속 자책한다는 건 내가 수치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수치인 거죠. 수치가 느끼는 마음인 거죠. 수치심이 올리는 공격성인 거죠. 과도한 죄책감은. 이해가 되시죠? 수치를 아는 사람은 제대로 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지만, 내가 그냥 수치독에 빠져있는 분들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가 올리는 공격성의 마음을 죄책감으로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내가 나를 발전시킬 수 없고, 오히려 반대로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수치 주고 내 탓을 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성장이 아닌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정말 날 주눅들게 하고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자책하고 나를 공격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이 마음을 차단하고 상대에게 탓을 하고 공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 자체가 수치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수치 줄 수 있고, 혹은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때는 상대 탓을 하면서 상대한테 수치를 주는 거죠. 이 마음은 알아차리기 전에는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이 진짜 제대로 된 죄책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수치에 따른 공격성의 살기를 느끼면서 나를 지속적으로 탓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여러분이 내 관념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한번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부모가 싸움을 할 때, 혹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이혼을 할 때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 탓을 한대요. 저렇게 부모가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싸우는 건, 이혼을 하는 건 내 탓이야 라면서 죄책감을 많이 심하게 느낀대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부모가 불행해진다고 해서, 부모가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고 이혼을 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뭐 버림받은 마음이라던가, 뭐 슬픈 마음이라던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느낄 수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자책감을 느끼진 않죠. 자책감을 느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심하게 나를 비난하고 탓하면서 공격성을 올린다면 이 마음은 내 안에 엄청나게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마음이 올라올 만한 상황이 왔을 때 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와서 그 마음을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이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라고 인식하면서 계속 나를 자책하고 나를 몰아가는 거죠. 현실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속적으로 비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을 하고 자책을 하면서 공격성의 마음을 쓰고 있다면 이 마음은 내가 저장된 상태로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태아기에는 공격성에 노출됐을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임신을 했을 때 얼마나 놀랐고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어. 너 왜 생겼니? 지금은 네가 생길 때가 아닌데. 이렇게 탓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태아 입장에서는 비난당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내 존재가 부모에게는 불행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탓이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혹은 엄마가 자신을 탓할 때, 혹은 주변에서 엄마를 탓할 때, 예를 들면 엄마가 딸만 낳아서 시댁에서 아들을 원하는데 엄마가 딸만 낳아서 너 왜 아들도 못 낳느냐고 막 탓을 할 때 나는 아들도 못 낳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막 자책할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엄마가 느끼는 그 자책감 혹은 비난당하는 마음 또한 태아의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혹은 엄마가 아들을 원하는데 내가 딸이거나 딸을 원하는데 아들일 때 나는 비난당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내가 공격성에 노출될 때 과도한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건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수치에 따른 공격성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막 내 탓을 하면서 비난한다면 너 왜 이거밖에 못하니? 너 왜 더 잘해야지? 너 왜 이런 실수를 했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누군가가 나를 막 탓하면서 비난을 할 때 나는 어떤 마음 올라오나요? 엄청난 수치심 올라오죠. 그쵸?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탓하고 비난할 때 태아기에 부모님이 나를 비난하는 느낌을 느끼고 너 때문에 내가 너무 불행해져. 너 왜 생겼어? 라고 내 존재에 대해서 탓을 할 때 나는 어마어마한 수치심이 저장이 일어나죠. 그리고 공격성의 마음을 느끼게 되죠. 수치에 따른 공격성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현실에서 내가 뭔가를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태아기의 마음이 건드려지면서 그 수치에 따른 공격성이 올라오게 되고 그 마음으로 나를 지속적으로 탓하게 되는 거죠. 이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죄인의 마음이고 수치에 따른 공격성의 마음인 거죠.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냥 모든 일이 다 자기 문제더라고요. 다 자기 탓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잘못만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식 문제,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자식이 학교에서 일을 쳐도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못해도 다 자신 탓을 하더라고요. 혹은 부모님이 아파도 내 탓, 혹은 시댁에서 무슨 문제가 터져도 내 탓인 거죠. 꼭 자기가 시집을 잘못 가서 그 집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자기가 죄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그냥 죄인 아닌, 정말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인이 돼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태아기를 이렇게 제가 들여다봤을 때 이분은 어머님이 혼자 임신을 하셨고 그 과정 중에 얼마나 엄마가 수치가 올랐겠어요. 그쵸? 근데 그 수치를 그냥 아이한테
아마 마음 안에서 풀게 된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워. 너 왜 생겼어? 지금 생길 때가 아닌데. 태아의 마음 안에는 엄마의 불행이 나 때문이야 라는 죄인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는 마음을 정말 많이 썼고, 이분 어머니는 태어나서도 뭔가 남편이 아버지가 잘못할 때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네 아버지랑 결혼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분 탓을 한 거죠. 그럴 때마다 이분 안에는 엄청난 어머니의 불행은 나 때문이라는 죄인의 마음을 썼고,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모든 잘못된 상황은 다 자신 탓을 하면서 인생을 산 거죠. 현실에서 잘못된 상황이 일어날 때 그게 자기가 죄인인 것 같고, 자신 때문에 이렇게 상대가 불행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을 쓰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면서 자신 탓을 하면서 사시더라고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조금만 너 내 탓을 해도 너 문제야 라고 해도 너무나 괴로운데, 이분은 살면서 모든 게 다 당신 탓인 것 같아. 누군가가 계속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서 자신 탓을 하고 삶을 살았으니까 정말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이건 죄책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면서 자기를 죄인을 만들면서 자기를 수치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의외로 현실에서 이분 같은 마음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내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죄책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정말 수치에 따른 수치가 느끼는 공격성의 마음을 나를 공격하면서 자책하면서 그걸 죄책감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마음을 한번 인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알아차리셔야 돼요. 공격성의 마음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건 수치를 아는 마음이죠. 근데 내가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수치를 아는 마음이 아니라 수치심의 마음이 공격성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도하게 나를 공격하고 있고, 타인을 공격하고 있고, 타인이 나를 공격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그 마음을 태아기의 마음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수치심의 마음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서 수치를 느껴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수치를 느끼고 싶지 않아서 수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마음을 인식해서 태아기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수치를 비워낼 때 당연히 이 공격성의 마음은 떨어지고 내가 수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수치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가 미묘한 것 같지만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인식해 보시고, 과도한 공격성을 쓰고 있다면 멈추시고 태아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정말 죄책감 아닌 죄인의 마음, 수치의 마음을 한번 비워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마음을 비워내시게 된다면 현실에서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마음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삶을 살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